뉴스탑10이 선정한 4위입니다. 1987년에 삼성, 그리고 지금 2015년에 삼성. 이때를 바로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을 때, 지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죠. 이후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1년이 다 됐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1년을 맞으면서 이른바 JY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동영 차장. 네. 뭐가 JY 스타일입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JY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이 삼성그룹 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특별하게 뭐 다른 CEO들과 유별나다 이렇게까지 뭐 표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 이건희 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보였던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경영 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에 JY 스타일이다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짚어주시죠. 예, 과거에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제판을 들고 와서 회장의 사인을 직접 받는 게 일반 관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결제를 받을 때는 이 휴대전화로 메일을 보내서 허락을 받고 문자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는 문자를 수시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사결정이 빠르겠죠. 예. 그리고 그 다른 CEO들, 그 아버지도 포함해서 다른 CEO들과 다르게 영어와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라 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 지도자들, 외국의 정치, 그다음에 이 산업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가 하면요. 애플 CEO인 팀 쿡 CEO도 만났었고요. 작년에는 저커버크 페이스북 CEO도 한국을 찾아왔을 때 만난 적도 있을 만큼 아주 폭넓은 이 교류, 이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외신 평가가 처음에 이 공백을 이건희 회장이 공백 우려한다는 평가가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외신의 평가도 좀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딱 1년 전이죠. 작년 5월에 포브스지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수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과연 메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부호를 달았었는데요. 그 몇 달 뒤에 평가는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절제된 감각, 그리고 친근한테도 유창한 언어가 삼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앞서 지적해드린 것처럼 이 친근하게 직원들을 대하고 유창한 언어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안팎의 네트워킹이 강화돼서 삼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재용 개인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했었습니다. 류 교수님, 사실 지금 삼성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니까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원래 지금 뭐 회장의 승진을 한다 안 한다 여러 소문이 있었잖아요. 왜 부회장직을 해서 회장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뭐 속마음이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이 아니냐. 근데 뭐 그것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학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학수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요. 민사적 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생소하게 들리시죠? 민사적 몰수라는 것이. 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배임 횡령 범죄에 대해서 민사적 몰수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게 한다는 법들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속을 하고 난 뒤에 돈을 정말 많이 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돈 때문에 회장이 못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야 모르죠. 그건 이제 또 일각의 시선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그런 의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이 이재용 체제에 대한 궁금증은 단초가 된 건 바로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일 텐데요.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궁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이 소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어떤 사리를 판단한다거나 외부인을 구체적으로 뭐 구분한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건강 상태는 좀 휠체어에 앉아서 그런 수준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성 측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힐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이도영 처장. 네. 좀 짚어주세요. 예,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 총수 반열에 오른 것은 46살 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47살이니까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삼성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유감없이 밝혔었는데요. 예. 새로운 사업 분야, 당시에 이 성공할지 말지 몰랐던 반도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확장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새로운 분야의 개척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켜나가고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에 직접 출근하기보다는 이 외빈 접대용으로 쓰였던 승지원에서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동선을 알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끌 정도였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으로 매일 정시 출근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외부 일정만 없다면 이 칼출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재용 부회장의 출근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해외 출장 갔을 때는 공항에 들고 나갈 때 상당히 많은 고위 임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전용기를 많이 이용했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별도의 수행원도 없이 그리고 민간 항공기, 전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건희 회장의 공백을 이재용 부회장이 잘 메우고 있다는 외신의 평가도 있고 앞으로 삼성그룹이 더 진화할 수 있을지는 이재용 제2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987년의 삼성과 2015년의 삼성을 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